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 사건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상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목소리 높이면 반발이 커진다며 개혁도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시민 작가를 향해 내란 세력 커밍아웃하고 그 길 가라 라는 등 태극기 수준이라며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유시민 작가가 재등판에 대통령이 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등이라며 직격하자 민주당 소속의 박홍근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가장 뜨악했던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을 내란 수괴, 윤석열에 빗댄 것이라면서 허무맹랑한 억측과 저주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모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작가가 전날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표현을 두고는 건전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반명반 이재명의 길로 들어섰다며 유시민 작가는 이제 자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회를 개혁할 때 김영삼 대통령은 반발을 생각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개혁은 힘이 있을 때 정광석화 같이 해야 반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제 있었던 유시민 작가의 의미 있는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 사건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답은 못 찾았어요, 제가. 합리적인 답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좀 선을 넘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그 답을 못 찾은 분명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이제 개헌도 있고 뭐 연임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차피 나 찍을 거야. 민주당 지지할 거야. 어디 안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득권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손을 잡는 방식. 그걸 개혁을 안 함으로써 각종 기득권을 다 인정해. 재벌은 재벌, 검찰은 검찰, 사법부는 사법부. 힘 있는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헌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건가? 지금 이제 이런 의심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심은 있죠. 의심은 있는데 그 뭔가를 결론을 잠정적으로 얻으려면 적절한 가설과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선 가설이 잘 성립이 안 돼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만한 그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는 반론이 있고요. 어리석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을 못 찾는 거는 제가 뭐 안 만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뭐 최근에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 만난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이 1년 사이에 다 바뀌진 않잖아요. 그 전까지 대선 전까지 알았던 이재명이라는 자연인 또 정치인 그 당시에 당대표 대통령 후보 이분 제가 봤던 그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가설을 세워갖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못 찾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럴까에 대해서 저한테 참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최근에 제주도에 무늬 오징어 낚시를 갔다 오면서 얼마 전에 공항에 이제 낚은 오징어를 잔뜩 냉동해서 들고 택시 정류장으로 가는데 서울 택시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 그 우동 모금 택시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막 쫓아오더니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어봐도 되냐? 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랬어요. 한숨을 푹 쉬더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 그래서 저도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을 못 찾았어요. 이러고 왔는데 정말 그분이 택시기사분인데 너무 걱정스러운 어조와 표정으로 그렇게 물어보고 한숨을 푹 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김민석 후보를 찍은 당원들이잖아요. 또는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지지로 답한 분들 이분들도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대통령이 레임덕 걸릴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일부는 막 정치권을 악망하고 이런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그 표를 찍은 54%
그 당원과 지지자들 중에 대부분은 여기서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 떨어지고 정청래 후보가 되면 대통령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걱정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금방 풀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러실까라는 이 질문은 절대 안 다뤄요, 그분들이. 그렇죠. 안 하죠. 아니, 택시 운전하는 분이 그거를 껴안고 얼마나 오래 고민을 하셨으면 나를 보자마자 쫓아와서 이재명 대통령 좀 이상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왜 그러신 거예요? 물어보고, 내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그렇게 가는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아이고, 장 기자님이 뭐 처음에 기자인문 학습을 할 때는 기자들 수준이 일반 국민 수준보다 정보도 많고 공부도 더 많이 그랬을지 몰라. 지금은 그냥 다 장사미사요. 그냥 기자의 수준이 꼭 높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 그런 기자들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유 작가님이 좀 나와서 발언을 한 시기를 보면 이제 3월 그때. 근데 그때는 정부조직법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 3월 초. 예, 3월 그때. 그다음에 또 7월. 그때 이제 보안수사권이 걸려 있었나? 6월 말. 예, 보안수사권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검찰개혁, 그 문제, 그 검찰개혁 법안. 이렇게 그 시기도 그런 좀 어떤 생각은 있으셨던 건가요? 그 검찰개혁 법과 관련한. 그 싸움은 시민으로서,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참여해야 될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저는 당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비평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참전할 싸움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이 검찰개혁 문제는 참전하고 싶었고 참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건 이제 2019년도에 조국 사태 터졌을 때부터 윤석열의 난이죠. 윤석열의 검난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된 싸움이잖아요. 그걸 완결을 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도 있었죠.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기도 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3월 초에 매불쇼 나왔을 때 그게 대통령 청와대가 나서서 중수청법, 공수청법을 새로 정리를 한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정리가 됐나? 그랬지. 마침 그날 아침에 정리가 됐기 망정이지. 그날 정리가 안 되고 내가 매불쇼에 나왔으면 엄청 세게 했죠. 그러니까 6월에 그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 그거를 3월에 했을 거예요. 매불쇼에 3월 초에. 왜냐면 그 싸움은 저도 일익을 돌 하나라도 같이 들어야 돼. 그런 책무가 있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저는 당원도 아닌데 저는 그냥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그 질문이었는데 그 시기를 보니까 검찰개혁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저렇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네요. 그거는 저 개인적인 싸움이 됐어요. 근데 질문을 이거는 이렇게 그냥 좀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특히 이제 보안수사권이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안수사권을 아주 일부는 남겨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저는 그래야 뭐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과정이 있었으면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등판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냥 한번 그런 해석에는 동의하시는지. 그랬으면 토론에 나가서 토론에 나와서 토론에 나가서 그걸 완전 폐지해야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저는 계속 얘기했겠죠. 지금도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MBC 100분 토론 같은 데서 한번 요청이 있었는데, 정부 여당에 책임 있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하겠다. 근데 아무 책임감 없이 그냥 아무런 소리나 막 하는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하라 그러면 나도 이제는 나이 먹어서 그런지 인내심이 줄어가지고 이게 목 감당을 못 하겠다. 이제 그 소위 보수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되지도 않는 얘기 하는 사람들 하기 싫다. 그거까지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사회적 공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토론하겠다. 그러면 내가 나갈 의사가 있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뭐 그렇죠. 저갑대 씨하고 토론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제가 하겠어요? 제가 그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좀이라도 될까 싶어서 온갖 토론을 다 했던 거지, 지난 몇 년 동안. 그거 아니었으면 그때도 안 했죠.